왜 각 지역의 다윈시스는 전부 다 다른 구동을 내는지 오늘 저와 같이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다윈시스, 얘네 구동음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부산 2호선 미즈비시, 아니지 부산 2호선 253에서 256편성은 2016년에 알스톰 GTO에서 다윈시스 LGBT로 소자 교체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일단 이거는 제가 찍어놓은 영상이 있으므로 그거를 잠시 틀어드리겠습니다. 이번 역은 금년산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금년산. The doors are on your right. 뭔가 알스톰 GTO에다가 인피니오 LGBT를 섞은 혼종 같네요. 대국각 한번 여러분들께서 찾아보세요. 현재 다원시스 제작분이 아니지만 다원시스 구동을 교체한 사례는 겁나 많습니다. 근데 이런데도 이 차량들은 기존의 다원시스 제작분들의 구동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못 느끼신 분들은 한번 들어보세요. 어쨌든 이렇듯 소자 교체를 한 차량들은 기존부터 계속 그 소자였던 차량과 구동이 확연히 다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시면 추진 제어 장치만 교체가 됐지 모터는 교체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전동차의 모터는 흔히 전동기에서 소리가 나신다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맞습니다. 근데 전동기를 관리하는 이제 추진 제어 장치가 있는데요. 원래는 구동음이 어디서 나나 철떡들이 말하는 흔히 구동음은 추진 제어 장치에서 많이 나옵니다. 모터에서도 나오긴 하지만 모터는 고속주행 시나 뭐 살짝만 구동이 나지 거의 대부분은 추진 제어 장치에서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다니고 있는 열차들은 추진 제어 장치가 개조된 차량인데요. 여기서 이제 제가 말한 이유가 나옵니다. 다원시스 차량들은 추진 제어 장치도 다원시스, 그리고 그러니까 전동기도 다원시스이기 때문에 고속주행했는데도 다윈시스 LGBT 구동이 나옵니다. 하지만 부산 2호선 256편성, 대구 1호선 109편성, 뭐 서울 5호선 502편성, 서울 4호선 451편성 같이 이렇게 추진제 장치만 개조하고 모터를 개조를 안 하면요, 고속주행할 때 구동음이 예를 들면 알스톰 GTO였던 차량은 알스톰 GTO가 고속주행 때 그대로 나오고요. 뭐 451편성 같이 미즈비시 GTO는 80km 이상 달리면 역시 미즈비시 지토에 잔재가 남아있습니다. 그거 다 모터 때문이에요. 모터도 이제 다윈시스로 간다? 그러면 이제 소리 안 나겠죠. 완전히 다윈시스 그 제작본은 똑같은 차량이니까 이제. 그래서 결론은 뭐냐? 모터를 안 갈았기 때문에 다윈시스 소리가 이상하게 들린다. 오늘의 왜 시리즈 여기서 끝! 왜 해운대 10번은 개막장 노선인지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해운대 10번. 원래는 정상이었던 노선입니다. 해운대 2번과 같이 달맞이를 경유하고 이때까지만 해도 막장 노선은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노선이었지. 해운대 2번은 카운티, 해운대 10번은 그 중형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해운대 10번이 훨씬 더 인기가 많았었겠죠? 문제는 해운대 10번의 전교차 127과 1474가 카운티로 대처되면서 시작됩니다. 에어로타운으로 운행하면서 달맞이에서 그 버스가 크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실을 수 있었던 해운대 10번은 두 대가 카운티로 대처되면서 결국은 해운대 10번하고 동급 취급을 받게 됐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차이점이 생기는 게 해운대 2번은 청사포까지 가는데 해운대 10번은 장산역까지밖에 안 가니까 사람들은 당연히 해운대 2번에 모였습니다. 자연스레 해운대 10번의 배차 간격이 더욱더 길어져 버렸고 이제는 해운대 2번이 안 오면 타는 와이드카드 노선에 부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엎친의 도친격으로 해운대 7번의 달맞이 경유, 물론 해운대 7번의 달맞이 경우는 옛날부터 있긴 했지만 이제부터 이렇게 해운대 10번이 카운티로 운행하게 되면서 해운대 7번의 달맞이 경우는 해운대 10번의 생태를 위협하는 그런 노선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은 해운대 10번 같은 경우는 2019가 아니라 2019 코로나19 대감염자 사례로 아예 그냥 감찰을 시행해버리는데요. 무려 1272를 비공식적으로 예비를 격화시키고 해운대 10번에 사실상 1474만 돌아다니게 하며 더욱 심했던 때는 해운대 10번은 주말에는 운행을 안 하고 평일에만 운행하는 그런 막장 노선을 전략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거 실화입니다. 심지어 해운대 10번 1272가 초기에 예비로 격화됐을 때는 해운대 2번에 예비를 다녔는데 해운대 10번을 정규차로 행세한 채 네이버에는 해운대 10번이라 뜨는데도 그냥 밖에 이렇게 종이로 해운대 2번을 덧대놓은 그런 행사판만 못 치고 돌아다니는 거,
네, 그렇게 돌아다니는 걸 했습니다. 이때부터 해운대 10번의 막장 스토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이후로 해운대 10번은 진짜 막장 노릇을 전략해버렸고 해운대 10번의 전교차 127과 1474가 나란히 해운대 2번의 예비 노릇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는 127가 뛰었다면 오늘은 1474가 뛰고 있고 오늘은 1차시자가 되었다면 다음날은 127가 뛰고 있고 이렇게 전략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혹여나 혹시 해운대 10번을 쳤는데 두 대 운행주야 되면은 그중 한 대는 해운대 2번에 지원 운행하고 있다는 거를 반드시 명심해야 될 정도로 막장 노릇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최근 2020년 12월 30일부로 해운대 10번이 청사포로 연장되면서 해운대 2번이 이제 청사포 브루라인 파크를 넓게 뚫린 청사포로 내려가면서 해운대 10번의 잔독 구간이 하나도 없던 시절에서 드디어 생겼는데요. 청사포 세터 구간. 거기가 이제 해운대 10번의 단독 구간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업체 측에서도 해운대 10번을 좀 밀어주는 모습인데 1474 같은 경우는 차량 노후화인지 결국은 해운대 2번 고정 예비를 전락해버렸고 현재 해운대 10번에는 127만 다니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의 결론, 해운대 10번은 옛날에 인기 많은 노선이었으나 차량들이 카운트 대체되면서 고정 수요로 있고 막장 노릇이 되었다. 하지만 2020년 10월 31일에 청사포구간을 경유하게 되면서 다시 수요가 오를 것으로 예측된다. 오늘의 웹 시리즈 여기서 끝! 왜 부산시는 개편을 있다고 하는지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부산시 겁나 막장이죠. 이런 기상천외한 개편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부산시 개편은 2007년 개편 이후로 점점 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제 본론 들어가도록 하죠. 부산시가 왜 이러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산시가 이 버스 개편을 하는 과정은 이런데요. 흔히 우리들 같은 경우는 부산시장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해서 개편을 한다 아니면은 뭐 등등등 한다라고 하겠지만 사실 대중교통 관련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혹시 탁상공론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탁상공론이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책상에 앉아서 그냥 아무렇게나 뭐 개편을 하고 뭐 이용객들의 불편이나 그런 거 상관 쓰지 않고 책상으로 딱 개편을 하고 딱 그거를 이렇게 하면 딱 개편 추진하자라고 해갖고 개편을 딱 이렇게 추진하는 거. 그냥 뭐라 하면은 책상에서 이렇게 해갖고 탁상에서 이용객들의 편이나 그런 거 안 들어본 채 지들끼리 개편 지 맘대로 하고 그거를 이제 시행하라고 딱 주는 거. 얼마나 개같습니까? 이때까지 부산시 개편은 이렇게 해서 거의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2012 청강리 사태하고 2015 개편 같은 기상천외한 사례들이 많이 나온 겁니다. 부산시 개편은 이제 탁상 공로에서 벗어날 때가 된 것 같은데 부산시 개편은 정작 공무원들을 지들 배만 채우고 시민들의 이용성과 편의성을 내다버린 채 지들 마음대로 개편을 하면 그렇게 하는 모습이 참 보기 안쓰럽습니다. 이 개편 때문에 버스 회사들도 피해가 가고 이용객들은 당연히 피해가 난다 합니다. 부산시 개편은 제발 탁상공로 개편 멈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결론, 부산시가 이러는 이유는 부산시가 버스 개편을 탁상공론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부산시 대중교통과 공무원들의 돈에 배불리 찬 탐관오리들이기 때문이다. 부산시는 제발 이 영상을 보고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웹 시리즈 여기서 왜 동해에서는 20년 동안 공사를 했는지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올해 9월에 동해선이 일광에서 태화강까지 개통을 합니다. 그리고 2022년 6월에 동해선이 부굴산까지 예정되면서 완전 개통을 하게 되는데요. 이 동해선 광역전철 사업은 1973년 동해선 복선전철화 사업 계획을 가지고 시작하였는데요. 원래는 1992년에 공사를 시작해서 2001년에 공사를 마무리해서 개통을 한 생각이었으나 원래 개통 예정일에서 3년이 지난 2003년 8월 11일에 기공식을 갖고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1992년에 시작했어야 할 공사가 무려 11년이 지난 2003년 돼서야 공사를 시작하게 된 건데요. 그렇게 해서 공사가 잘 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공사가 진행되다가 또 지연되고 또 지연이 됩니다. 동해선이 왜 이렇게 지연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선 건설이 지연된 이유는 총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예산 관련하고 건설 관련하고 운영 관련 3가지가 있습니다. 예산 관련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저는 건설 관련하고 운영 관련만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 관련 같은 경우는 교리역 주변은 주거단지가 형성되어 있었고 기장역 수요를 일부 분산시킬 수도 있었으며 기장역만큼 많은 수요를 끌어들일 수 있는 황금알과 같은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내리역, 현 오시리아역 같은 경우는 주변에 국립부산과학관, 롯데몰 있으나 롯데몰도 아마 그때 없었을 겁니다. 1990년대였으니까. 이는 관광객 수요 및 근로자들의 수요에만 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즉, 교리역만큼 기대 전혀 못 미치다는 뜻이었습니다. 부산시와 한국철도공사의 입장은 전혀 다르는데요. 오시리아역은 원래 건설할 예정이 없었고 부산시에 요청하여 건설을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시리아역 운영비도 부산시에서 일부 지원해준다고 하는데요. 당시에서는 오시리아역이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그 황금알 같은 교리역을 버리고
이 오시락을 설립한 게 논란이 굉장히 많았었죠. 이번에는 운영 관련 논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영 관련 논란의 대표적인 예는 부산 김해 경전철식 간접 환승과 부산 시내버스 환승 문제, 영명 표기 문제, 배차 간격 문제 등이 있었는데요. 이 중 부산 김해 경전철식 간접 환승과 부산 시내버스 환승 그리고 배차 간격 문제 등은 개통이 되고 난 뒤 생긴 것으로 저희는 여기서 영명 표기 문제만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노선의 출발지인 부전역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동해선 부전역과 1호선 부전역이 이름이 같은데요. 두 역은 도보상 250m 정도 떨어져 있으며 교통카드를 이용해 간접 환승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당시 동해남선 부전역은 부전역이었고 1호선 부전역은 부전동역이었으며 서로 다른 역임을 표기하였으나 2010년 2월 25일 부산도시철도 역명에서 일괄적으로 동자가 삭제되면서 부전역으로 개명되어 두 역의 명칭이 같아졌습니다. 두 역 사이 환승 통로를 만들거나 초업선 부전역을 신설하면서 3개 역을 H자형으로 연결할 것을 예상하였으나 초업선 계획이 폐기되고 C베이 파크선이 추진되면서 두 역과 각각 환승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운행 순서가 부전역, 신부전역이 되기 때문에 역면 표기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 외에도 동해선 동래역과 1호선 4호선 동래역은 서로 다른 역이며 무려 직선거리로 1.3km나 떨어져 있는데요. 오히려 부산도시철도 4호선 낭민역하고 더 가까운 전혀 다른 역입니다. 하지만 부산도시철도 1호선, 4호선 동래역과 역명이 중복됩니다. 요약하자면 동해선이 건설이 지연된 이유는 건설 관련 문제, 운영 관련 문제 등이 있으며 제일 큰 이유는 건설이 시작되면 백지화되고 또 백지화되고 공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면서 티스폰 공사로 결국 20년, 30년 동안 이렇게 공사가 지연되었고 결국 그게 동해선 건설에 지연된 이유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 부굴산 논란까지 생기면서 동해선 완전 개통 나라는 또 1년 2022년에 이뤄졌는데요. 이미 동해선 광양전철 일광 태화강 구간은 2018년에 미리 개통해놓을 걸 알고 신차까지 다 들여놓은 상황이었는데 공사가 지연된다고 하여 2021년으로 미뤄진 게 저는 참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동해선이 미뤄지지 않고 완전 개통을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오늘의 결론. 동해선이 건설이 지연된 이유는 예산 관련 문제, 건설 관련 문제, 운영 관련 문제 등이 있으며 가장 핵심적으로 지연이 되는 이유는 건설이 시작되면 지연되고 또 백지화되고 지연되고 이런 걸 반복하다 보니 건설이 지연되었다. 오늘의 웹 시리즈 여기서 끝! 왜 부산 33-1번은 욕을 먹고 있는지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2021년 9월) 부산 33번 버스 노선에서 한 노선이 분리 신설됩니다. 이 노선은 기존 33번과 달리 만덕 1동에서 2동, 3동을 거치지 않고 바로 미남 사지로 갈 수 있는 노선입니다. 일단 만덕 주민들에게는 엄청나게 좋은 노선 같아 보이죠? 그런데 이 노선이 최근 만덕도 주민들과 일부 버스 동호인에게 욕을 먹고 있습니다. 왜 이런 걸까요? 한창역의 주력 노선 33번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가축 수송을 하는 노선으로 만덕동 주민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은 노선입니다. 무려 39대나 운행하고 있는 노선으로 장역이 아주 짧죠. 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가축 수송을 하고 있는 엄청난 노선입니다. 33-1번은 이 노선에 무려 15대를 빼와서 신설하는 노선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33번 같은 경우는 배차 간격이 무려 2배나 늘어나 버렸어요. 증차를 해야 돼도 모자랄 판에 감차를 해서 배차 간격을 무려 2배나 늘어나겠습니다. 이로 인해 33번 같은 경우는 전보다 배차 간격이 훨씬 늘어서 이용객들의 불편을 초래하게 되었고 33-1번 같은 경우도 수라의 이유로도 욕을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이유는 33번의 배차 간격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이 노선은 연제공영차고지에서 경부선 사상역까지 지나는 노선입니다. 하지만 무려 노선의 절반이 부산도시철도 3호선과 주목됩니다. 이는 곧 버스 노선의 수요가 아주 적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외에도 동래구 주민의 저를 배려하지 않고 동래역이나 사직야구장을 경유하지도 않으며 아시아드대로만 따라가는 노선으로만 해놨습니다. 차라리 쇠미로를 경유했다면 논란이 된 46번을 보조했을 텐데 그 역할마저 못했으니 이는 망한 노선이라 볼 수 있습니다. 110일-1번 개통과 똑같이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로 33번과 비슷하지도 않은 노선인데 굳이 33번의 지선번호를 부여한 게 문제입니다. 비슷한 사례로 110일-1번 신설 때도 이용객들이 111번, 111-1을 혼동하였는데 이번에 또 이 노선의 번호를 34번이나 233으로 하지 않고 33-1번을 했던 게 문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용객들의 혼돈이 예측될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33-1번은 이용객들의 불편과 혼돈을 고려하지 않고 부산시 탁상 행정에 의해 건설된 사실상 선거용 노선으로 이렇듯 많은 주민들에게 욕을 사고 있습니다. 이번 2021년 개편은 200번도 망하게 하고 다른 노선들도 망하게 한 역대급 개편이었는데요. 하다하다 이제 33-1번까지 신설한 걸 보니 제가 참 화가 북받치고 짜증이 날 수가 없네요.
만덕동의 준행 노선이 33번을 무려 15대나 감차하고 아예 33번을 배차간격이 68번구로 만들어버렸으며 사실상 신설해봐야 아무 쓸모가 없는 30번-1번에 투입하는 게 과연 부산시가 생각한 최선의 선택이었는지 저는 참 궁금합니다. 올해 해운대 칠문 사건도 그렇고 200번의 망한 사건도 그렇고 참 부산시는 왜 이렇게 되고 있나 생각이 드네요. 부산시 교통공무원들은 지금이라도 반성을 하시고 개편을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탁상 행정 계속하지 마세요. 탁상 행정으로 피해본 버스 회사, 피해본 이용객들, 피해본 주민들 한두 명이 아닙니다. 엄청 많습니다. 7번에는 일렉시티를 투입하고 있지 않나, 9번에는 아폴로를 투입하고 아폴로가 퍼지게 하고 있지 않나. 제발 이런 탁상 행정은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결론, 33-1번은 33번에서 15대를 끌어온 배차 간격 문제, 그리고 운행 구간 문제, 그리고 노선번호 표기 문제로 욕을 먹고 있다. 부산시 교통공무원들은 제발 반성하시길 빌겠습니다. 오늘의 웹 시리즈 여기서 끝. 왜 각 지역의 알스톤 GTO는 모두 다른지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시작 전 두 녹음의 차이를 들어보시고 시작하겠습니다. 고객 여러분, 내리실 때는 충분 가운데에 내리시고 하실 때는 내리는 고객이 모두 누르고 출입문 양쪽의 화살표를 따라 내리시면 됩니다. 이번 역은 홍대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Dongdae. The doors are on your right. 무언가 다른 점을 눈치채셨나요? 네, 서울 7, 8호선 전동차 같은 경우는 알스톤 GTO가 얇고 정사시 끝까지 구동이 이어지지만 부산 2호선 전동차 같은 경우는 구동이 굵으며 빨리 끊깁니다. 근데 부산권역 사시는 분들이라면 가끔 부산 2호선도 급제동을 걸면 구동이 끝까지 내려갑니다. 이땐 부산 2호선이 FM, 즉 수동 모드로 잡힌 상태로 회생 시료가 서울 4호선이나 7, 8호선이랑 비슷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때만큼은 부산 2호선의 구동음이 7, 8호선급은 아니더라도 서울 4호선급으로 내려갑니다. 그럼 평소에 구동이 왜 빨리 끊기냐? 알스톰 GTO는 회생 기동 시 회생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때 부산 2호선은 회생 효력의 지속 시간이 서울 478 8호선보다 빨리 일어나고 빨리 사라집니다. 빨리 일어나고 빨리 사라짐으로 478 8호선보다 회생 기동이 일찍 시작되고 일찍 끊게 되는 겁니다. 그럼 대체 구동은 왜 구를까요? 이건 유독 서울 4호선이랑 차이가 심한데 서울 4호선은 심량으로 따라서 기사님들께서 가속을 하실 때 약간 느리기 시작하고 감속은 정차 위치를 맞추기 위해 느리게 합니다. 반면 부산 2호선은 원차량의 기동 가감속이 좋고 또 용량이나 빠르게 가감속이 좋으며 핵심적인 이유는 열차 간의 기술적 구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술적인 차이로 2호선의 구동이 살짝 구르며 한평성당 개차수 차이로 구동의 속도가 다른 것입니다. 오늘의 결론, 각 지역의 알스톤 GTO가 다른 이유는 1번 회생 효력의 시간 차이, 2번 한평성당 객차수의 차이, 3번 기술적인 구조 차이로 각 지역의 알스톤 GTO는 소리가 다른 겁니다. 오늘의 웹 시리즈 여기서